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강력한 리더십 하면 딱 이런 모습이죠.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조직을 휘어잡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. 근데요, 만약 이게 다 우리의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통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는 보통 리더 한 사람의 능력, 카리스마 같은 거에 되게 집중하잖아요? 근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.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가 리더 한 명이 아니라 팀원들 뇌가 평소에 어떤 모드로 쳐져 있느냐,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먼저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에 압박받는 뇌랑 안전한 뇌가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이게 어떻게 문화로까지 번지는지 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뇌과학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한번 보시죠. 강한 리더, 카리스마, 어쩔 땐 좀 두렵기까지 한 것. 이게 효율을 높이는 도구라고들 하죠. 실제로 많은 조직이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도 먹히는 방법일까요? 자, 바로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문장입니다. 진짜 중요한 건 리더가 얼마나 쪼느냐, 그 압박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팀원들의 뇌가 평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, 그러니까 평균 신경 상태, 이게 성과의 진짜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죠.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. 누가 더 세냐? 이게 아니라 우리 팀 뇌는 지금 어떤 상태지? 이렇게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소위 무서운 리더 밑에서 우리 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무서운 리더가 이끄는 팀의 뇌는요, 말 그대로 생존 모드로 딱 전환됩니다. 창의적인 생각,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. 그냥 오로지 실수만 하지 말자. 이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그런 상태죠. 이야, 이 슬라이드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. 보세요. 위협을 느끼면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, 바로 이 편도체가 막 과도하게 활성화되고요.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. 뇌가 말 그대로 24시간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. 이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도? 어림도 없죠. 실수를 피하려는 행동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. 물론 이런 생존 모드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좀 있어 보여요. 이 왼쪽을 보세요. 보고는 빨라지고 당장 눈앞의 실수는 줄어들죠. 뭔가 통제 기반의 성과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요, 그 대가가 훨씬 큽니다. 오른쪽의 장기적 비용을 한번 보세요. 창의성은 그냥 사라지고요.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리한 정보를 슬쩍 숨기기 시작합니다. 결국 어때요? 성과는 나오는 것 같지만 혁신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. 차분한 리더가 만드는 긍정적인 뇌 환경은 과연 어떨까요? 방금 본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. 차분한 리더 밑에서 팀의 뇌는 탐색 모드로 들어갑니다. 아까 위협을 방어하는 데 쓰던 그 에너지가요,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아이디어를 막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죠.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뇌에서는 진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. 그 시끄럽던 경보 시스템은 조용해지고 대신에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전전도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나면서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이 쫙 깔리게 되죠. 바로 이때 뇌가 비로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물론 이 방식이 처음에는 좀 느려 보일 수 있어요. 토론도 많아지고 때로는 실패도 그냥 허용하니까요. 근데 이걸 절대 느슨하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요,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거든요. 실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빨리 공유해서 같이 해결하고 정보는 투명하게 쫙 공유됩니다. 결국 조직 전체가 외부에서 누가 막 쪼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자율학습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개인의 뇌를 들여다봤잖아요.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 팀 전체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 문화로까지 번져나가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감정 전염입니다.
이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. 실제 뇌과학적인 과정이에요.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볼 때 마치 거울처럼 그 감정을 따라 느끼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활성화되거든요. 근데 특히 리더처럼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의 감정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팀 전체로 쫙 퍼져나갑니다. 이 과정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. 자, 첫째, 리더가 감정을 드러내요. 뭐 분노든 안정감이든. 둘째, 팀원들의 뇌가 그걸 즉각 감지하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. 셋째, 이게 퍼져나가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죠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이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게 바로 조직의 문화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위계 구조가 강한 조직일수록 이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. 리더가 맨날 화를 내면 방어적인 문화가, 리더가 안정감을 보여주면 도전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감정은 위에서 시작되고 문화는 아래에서 굳어집니다. 자, 그럼 이 두 리더십 스타일이 팀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식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? 이걸 단거리 경주와 마라톤에 비유하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. 보세요. 무서운 리더는 위협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. 실수하면 큰일 나. 이 메시지는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. 진짜 단거리 경주처럼요. 반면에 차분한 리더는 의미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죠.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?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. 길고 힘든 마라톤을 뛰려면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쫙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요약이죠. 무서운 리더, 조직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차분한 리더는 조직을 오래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. 결국 단기 성과냐, 장기 성장이냐, 바로 그 선택의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. 진짜 리더십이란 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막 압도하는 게 아니고요. 팀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심리적, 신경학적 환경을 아주 세심하게 설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.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축가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이 만약 리더라면 아니면 팀의 일원이라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팀의 뇌는 지금 생존 모드에 가까울까 아니면 탐색 모드에 가까울까? 어쩌면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는 바로 그 환경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